안녕하세요. 옛 성년들의 말씀과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자 청명입니다. 청명과 함께 따라오는 게 바로 한식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식의 유래와 시절 음식, 그리고 주요 행사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청명과 한식,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시절 음식이나 행사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같이 이어지고 있죠. 원래는 한식이 하루 늦게의 내일이지만 같은 날인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한식, 한문으로는 찰한 밥식이죠. 한식은 동지 후에 105일째 되는 날로서 양력으로는 4월 5일이나 6일, 음력으로는 2월 또는 3월이라고 합니다. 음력 2월에 한식이 드는 해는 철이 이르고 3월에 드는 해는 철이 늦다고 하죠. 그래서 2월 한식에는 꽃이 피지 않고 3월 한식에는 꽃이 핀다, 이런 말도 전하고 있답니다. 한식은 예전에는 설날이나 단오,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에 해당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었죠. 요즘에는 4대 명절이라는 개념은 좀 희미해졌죠. 대신 조상의 무덤을 손질하는 그날로 여겨져 있죠. 저도 내일 산소 주변에 축대도 손 좀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한식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절기였는데 한국에 토착화되었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에 비해 한식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식은 중국 옛 풍속에 보면 이날은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왔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그건 바로 계자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울진에서도 큰 불이 났지만 한식 때가 되면 시군별로 산불에 비상이 걸릴 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때이기도 하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중이가 망명이나 유랑 생활을 할 때였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의 공자 중이는 동생 이오, 그러니까 진의 공이지요. 이오에게 쫓겨 망명 생활을 할 때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이에게 계자추가 고깃국을 한 그릇 가져다 바쳤는데요. 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중이는 허겁지겁 그 국을 다 들이켰는데 알고 보니 계자추가 주군을 위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국을 끓인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이 그 유명한 할고봉군의 고사입니다. 중이가 나중 진나라 문공이 되어서 전나라의 충신들을 포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과거 문공이 굶주렸을 때 자기 넓적다리 살을 베어서 바쳤던 충신 계자추가 이 포상자들 중에 들지 못했대요. 그러자 계자추는 부끄럽게 여기고 산중에 들어가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계자추로 하여금 임금에게 따질 것을 권했지만 남들과 공을 다투는 것은 싫다 하면서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면산에 숨어버린 뜻을 계속 이어나갔답니다. 문공이 늦게서나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찾아가서 벼슬도 구원했지만 계자추는 결국 거절했다고 하네요. 결국 문공은 산중에서 나오지 않으므로 불을 놓으면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불을 찔렀다네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나 계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호르머니와 함께 서로 껴안고 버드나무 밑에서 불에 타 죽었다네요. 이에 그를 애도하는 뜻에서 문공이 그날은 불을 쓰지 않도록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불을 지피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왜 한식 때 찬 음식을 먹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에서는 한식을 냉절 또는 숙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네요. 다음 한식의 풍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에서는 한식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고 투개나 공치기, 그네뛰기 같이 옥외에서 하는 놀이를 즐겼다는데요. 고려시대에도 한식이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여서 한식날이면 나라에서는 종묘나
각 능원의 재향을 지내고 관공리들에게는 공가를 주어 성묘토록 했고요. 제수에게는 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이날 민간에서는 산소를 돌보고 추석이나 설과 같이 술이나 과일, 포, 떡, 탕 등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절사라고 했답니다. 농가에서는 논밭을 갈고 이런 농작물의 씨를 뿌리기도 했죠. 조선시대 내병조에서는 너름나무와 버드나무에 구멍을 뚫고 삼으로 꼰줄을 깨어서 양쪽에서 톱질하듯이 잡아당겨 불을 만들어 임금께 올리는데요. 임금은 그 불을 회에 붙여서 관아와 대신들의 집에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불의 주력을 이용하기 위해 불을 소중히 여기는 숭배사상의 전승이기도 하답니다. 수령들은 이 불을 받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때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사이에 불이 없는 날을 한식이라 보기도 했다는데 이 풍속은 흔히 청명의 풍속과 혼돈도 되지요. 그래서 청명이나 한식의 행사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또 한식에 비가 오면 계자초의 혼을 기리는 것이라고 하여 기껍게 여기기도 했는데요. 이날을 전후해서 나무 심기가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산이나 묘소 근처에 나무를 심기도 하죠. 한식날 진달래 꽃을 거두어 술을 담그어 먹으면 기침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 이날은 약밥을 많이 지어 먹었고요. 이날 먹는 국수를 한식면이라고 하여 별미로 여겼다고도 합니다. 계자초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는 한식을 물한식이라고도 하고요. 한식날 비가 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날 천둥이 치면 흉년이 들 뿐 아니라 국가에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믿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은 손 없는 날,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죠. 손 없는 날이라고 하여 산소의 잔디, 때 있죠. 때를 새로이 피거나 비석이나 상석을 세우고 이장 등의 일을 처리하는 풍속도 있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풀을 베고 잔디를 새로이 피는 등 묘지를 다듬는 일을 계사초라 하지요. 그러나 한식이 3월에 들면 계사초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식이 음력으로 3월 6일이네요. 참고하시고요. 또 한식에는 불의 사용을 금했기 때문에 전날 만들어둔 찬 음식을 그대로 먹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쑥떡, 쑥국 같은 쑥을 활용한 음식을 주로 즐겼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과거 시절에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쑥은 대표 식재료 중에 하나였겠죠. 또 한식이 한편으로는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식 때는 지자체별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울진 피해 주민들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명, 식목일과 함께 찾아오는 한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식이 불과 연관된 유래가 있듯이 한식 때 산소에 가서도 손을 보시더라도 절대 불은 피우지 말아야겠죠. 울진 산불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